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와 기업 후원 유치가 목표를 밑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건 그동안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광주 MBC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었는데 환경부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일을 나서야 했던 환경미화원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2명의 미화원이 새벽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는 35년 차의 베테랑 미화원이 이 발판을 타고 이동한 다음 청소차 뒤에서 일을 하다 후진하는 청소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하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자가 청소차 뒤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 한국형 청소차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으로 환경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 같은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환경부가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야간 노동을 주간 노동으로 전환한다. 이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환영하고. 하지만 지침이 보다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아직 정식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동구보건소장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동구보건소장 A씨는 갑질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요청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말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공기 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있는 9천여 개 교실 가운데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42%인 3,900여 곳입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에는 모두 공기 정화 시설이 설치됐지만 초등학교 설치율은 57%,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2%에 그쳤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미세먼지로 우중충한 하늘에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으시죠? 최악의 미세먼지도 오늘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북풍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고 내일이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101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던 그제에 비해 70 마이크로그램가량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초미세먼지 농도도 80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그제에 비해 50 마이크로그램가량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계속해서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에는 구름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는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북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3.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와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건설사들이 광주시에 제안한 아파트 계획입니다. 대체로 공모 당시보다 아파트 면적은 줄어 공원 면적 대비 아파트 비율은 5.9%에서 23.4% 사이입니다. 대신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 최저 25층에서 최고 35층까지 분포돼 있고 총 92개 동 7,400여 세대가 공원 안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근 산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문제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규모가 좀 많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을 지금 제안사에 다시 제시를 했고 현재 제안서에 언급된 평당 분양가는 최고 1,7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한된 층고보다 낮추도록 규제해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규제의 역설도 우려됩니다. 공원 개발 아파트로 인해서 분양가가 1,500선이 뚫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은 광주 지역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죠.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를 다음 달쯤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규모 등은 최종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을 규제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 광주시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5.18 망언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는 사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징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고 홍문종 의원은 여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이것저것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9일 전국 동시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국 범국민 대회를 통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의원직 박탈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규탄했습니다. 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붐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후원이나 입장권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대형 조형물이 서울역에 이어 광주시청 앞에 두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광주가 대회 개최 도시임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의 기도 함께 개항됐습니다. 술이 다리의 이름처럼 술술 달달 잘 풀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 지역 27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 단체 등도 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모두 1,000만 원을 모아 입장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좀 오셨으면 그런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대회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입장권 판매는 아직 호응이 좋진 않습니다. 목표한 입장권 판매량은 모두 36만 9천 매로 75억 원 규모지만 현재까지 팔린 건 4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5.3% 수준입니다. 기업 후원도 순조로운 글로벌 파트너 협력과는 달리 국내 후원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 13개 기업이 약속한 후원은 목표액 157억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초 목표의 한 70%는 달성했다고 봐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스포츠 분야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후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
따라서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가량 앞두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활동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으로 인해 마케팅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여름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폐막식에 광주 시민과 대학생, 예술가 등 9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개폐막식과 문화행사에서 무용과 분장, 피켓 요원 등으로 참여하고 초등학생들은 개회식의 빅 이벤트인 세계 각국의 물 합수식 퍼포먼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영대회 조직위는 조선대와 송원초등학교 등 지역 학교들과 문화예술 참여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요즘은 산책을 하고 싶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실내외를 걸으면서 또 공공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예술 산책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던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ACC 5경 공간을 설명하는 기본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미술 작품을 둘러보는 공공미술 산책 프로그램이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CC 산책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입니다. 3월 2일 첫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ACC 산책 프로그램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민주 평화거리원역 방문자 센터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네, 기본 코스를 통해서 국립아시아문화재 전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산책길이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그다음에 예술국장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 전시도 같이 둘러볼 수 있고요. 네, 문화정보원에서는 현재 마나스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 네.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에서는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 주제죠. 인도네시아 대중음악 컬렉션 기획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중음악과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노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봄철에만 따로 진행되는 산책 코스가 있다던데 이건 네. 어떤 걸까요? 네, 이겁니다. 네, 봄철 프로그램 ACC 산책입니다. 뭔가 화사하네요. 네, 네. 네. 5월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반을 이루는 꽃과 나무에 대한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양한 꽃들하고 뭐 나무들의 푸릇푸릇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민주평화교류원 옆에는 회화나무 작은 숲 공원이 있습니다. 네, 5.18의 역사 현장을 기억한 나무죠. 회화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어린이문화원 내부만 자꾸 들리시는데 옥상 정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산책길이 굉장히 경사가 완만하고 구불구불해서 마치 놀이를 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 건물 내부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는 좀 키가 쑥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 내부에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키가 계속 자라면 어떡하나. 네네. 네, 그런데 그런데요. 해설사분이 이거는 1년만 키가 자란대요. 그리고 이게 굵기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굵어지는 대나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안에는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네. 함께 이야기, 네. 이렇게 설명,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공공미술 예술산책 4시에 진행이 됩니다. 매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6개의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미학적, 공간 문화적 담론을 지칭하는데요. 장소를 참조하는 그러니까 장소와 관계된 미술 작품 설치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이렇게 중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각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화정보원에는 원형 중정이 있습니다. 원형 중전의 공간적 특정을 살려서 백승우 작가의 세븐데이즈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시간에 한 바퀴씩 이렇게 회전하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승리의 V자 작품이 네. 있습니다. 금방 자료 화면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왕두
민주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유명한 조각 작가인데요. 이렇게 높이가 7m인데 검지와 중지에 이렇게 손가락을 보시면은 보셨죠? 손가락 뼈가 어떻게 손가락만 뼈로 남아 있더라고요, 양상하게. 그렇죠. 이 검지하고 중지가 뼈만 남아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아픔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뼈가 드러날 정도의 아픔 이후에 승리가 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예술극장 로비에는요, 최정화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파 형태입니다.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시면 이렇게 소파 작품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스쳐만 지나갔었는데 여러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이런 투어 코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저도 이렇게 전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예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번 안내를 받고 나서 뭐 노을이 지는 시간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다른 시간들을 선택해서 또 다시 한번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계속되는 흐릿한 하늘 속에 좀 화사한 봄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광주문화재단의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 달 전 한 부부가 여수 금오도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50살 박 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슬쩍 바다 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가 부인 김 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결국 숨졌는데 해경 수사 결과 부인의 보험금을 노린 박 씨의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구조 요청에 다급해야 할 박 씨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11시 7분에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보고는 했지. 박 씨가 빠졌으면 어서 건들려고 물이 튀더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물이 튕기니까 거라 물이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게 말이에요.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을 이 난간에 부딪히고 확인을 한다며 내린 뒤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들은 그 차량 감식을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기어는 중립 상태인 상태였고 또한 그 피해자 명으로 그에게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건강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만난 박 씨는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박 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수령액은 최고 1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어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기겠다는 말과 함께 비공개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제출 증거 등에 모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갖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투쟁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도입에서 나아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혁까지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각종 개발과 기후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확한 훼손 원인과 보존 대책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해지는 음력이올 영등사리. 진도 의심면 모두에서 고구면 회동마을 사이 2.8km의 바닷길이 폭 30-40m로 열립니다. 현대판 모세 기조로 불리는 바다 갈라짐 현상으로 국가지정 명성 제9호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바닷길 중간중간이 끊어지고 평균 해발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10여 년 전 진도군의 학술조사에서도 인근에 설치된 호환 등 인공시설물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채취가 훼손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진도군과 문화재청이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길 훼손 원인을 찾기 위한 학술 영역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배 바닷길 보존을 위해 조류에 의한 해저 지형 변화 등 과학적 조사를 포함한 연구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년에 걸쳐 육지와 섬을 잇는 사주와 해변, 해저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 등의 외력을 계절적으로 관측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수치 모형을 통해 미래의 지형 변화도 예측해 진도 신배 바닷길 복원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 장소가 목포와 신안으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섬의 날 제정을 위해 지역 언론과 섬 관련 단체가 함께 노력해온 점과 목포 신안 공동 개최가 지역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목포 사막도 일원을 기념행사 장소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섬의 날 행사는 정부 주관 기념식과 섬 특산물 전시회, 섬 국제 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세계 마당 페스티벌과 증도 섬 행복 축제 등이 섬의 날 주간 행사로 마련됩니다. 게임 관련 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인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김보겸 씨가 특별 강연에 나서고 기술, 디자인, 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잡매칭과 우수 인디게임 전시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근 광주 대표 음식 공모전에서 한정식과 상추튀김, 떡갈비 등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스토리 분야에서는 주먹밥, 오리탕 등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4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음식은 스토리북, 웹툰 만화 등의 소재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봄맞이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이 이번 주 금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마련됩니다. 이번 주제는 슈만의 봄으로 화려한 테크닉의 비올리스트 이승원 씨와 교향합단이 협연하는데요. 주패의 시인과 농부 서곡, 슈만 교향곡 1번 봄 등의 음악을 선사합니다. 6명의 작가가 들려주는 식물 이야기, 플랜트씬, 식물이 있는 풍경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식물을 주제로 하거나 실제로 활용한 작품 28점이 공개되는데요. 미세먼지 많은 요즘 자연이 선사하는 편안한 분위기의 작품들 감상해보면 어떨까요?